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멀리 가평에서 오신 고객님의 PC 수리 과정을 소개합니다. 꾸민걸 PC는 중화동에 있는데 어떻게 그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지금 겪고 있는 PC에 대한 이상 증상을 검색하시다가 알고리즘을 타갖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고객님의 PC는 그 이사를 한 후에 조금씩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PC를 켜면 모니터 화면이 안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었고 이제는 아예 PC를 켰는데 이제 모니터 출력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수리는 올바른 진단에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아주 스탠다드한 경우라도 딱 이거다 하고 바로 찍기보다는 하나하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품을 배제를 해 가면서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하다가 진짜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다리에 진짜 기불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PC를 켜면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아주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사, 즉 PC에 이동이 있었고 또 이동하다가 보면은 뭐 이리저리 저리 쿵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뭐 이제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PC를 켜면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빈도수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와 비슷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메모리 접촉 불량 혹은 메모리 자체 불량입니다. 메모리가 제대로 잘 안 꽂아졌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서 PC를 켜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 불량 혹은 메인보드 자체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자체적으로 불량. 네 번째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불안정한 전압 같은 걸로 해서 즉 파워 서플라이의 자체적인 불량.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케이스에 보시게 되면 리셋 스위치가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저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도수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21년 동안 제가 한번 겪어보면서 CPU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CPU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가평에서 고이고이 이제 차로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PC를 한번 보니까 이거는 진짜 대기업 조립 PC를 생산하고 있는 또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알바생이 그 조립 출고하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많이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 조립 상태였었고 고객님께서 갖고 오신 PC를 한번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PC를 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바로 메모리 접촉 불량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에서 나오는 화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까지도 교체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실력 없는 업체에서 하셨게 된다면, 뭐 실력이게 하기보다는 좀 꼼꼼하지 않은 업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꼼꼼하지 않은 업체라면은 그래픽카드까지도 교체를 했었고, 그래픽카드 교체를 했어도 또 화면 출력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또 메인보드 갈고 나중에야 파워를 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본체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게 왜 그랬냐고 제가 한번 보니까, 케이스 전면부 베젤 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한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빠진 거죠. 플라스틱이 좀 파손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PC는 충격에 의해서 메모리 접촉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슬롯에 제대로 장착이 안 되었구나라고 한번 지레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도 보니까 참 이 조립 상태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여기 사진으로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지금 백 패널이라고 하죠. 아이오 실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HDMI 있는 부분에 이게 금속들이 제대로 잘 정리가 돼서 포트들이 다 노출이 돼서 인풋 하기에, 그러니까
케이블을 꽂기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 금속이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꽂은 일은 없으셨겠지만 만약에 내장으로 썼다 그러면 이게 빨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메인보드 손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서 이제 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구동을 시키고 하는데 미세한 전류들이 다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메인보드의 건강 상태도 안정성도 기대하기 힘든 조립 상태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아이오쉴드는 꼭 정리를 잘 해서 포트에 대한 간섭이 없도록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눕혀가지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부를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다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충격에 의한 거죠.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한번 보니까 다행히도 꽂아져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잘 꽂아져 있었고, 지금 여기서 제가 딱 봤을 때 또 조립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보조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빼보니까 그래픽 카드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그 한 선 가지고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선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테스트용 파워인데,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 지금 RTX 3060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선이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에 여러 가지 뭉태기 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VJ라고 적혀 있거나 한 선이 있는데, 아니면 PCI-2라고 적혀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선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선 중에 한 선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가깝게 있는 요 짧은 선이 먼저 퍼스트입니다. 얘로 먼저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선이 좀 짧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 이 선으로 연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게 되면 이거 말고도 또 한 선이 더 있어요. 보통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파워를 교체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게 나온 파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높다 하더라도 왜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서 서로 병렬로 연결하게끔 해서 부하를 반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이 한 선으로 너무나도 큰 부하를 받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의 분량을 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의 분량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게 되면은 여분의 또 VJ 이거 혹은 PCI-2라고 적혀 있는 케이블이 있다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나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용량 부족이라든가 용량이 높다 하더라도 아예 파워의 제조 과정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잘못 구매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면 안 됩니다. 병렬로, 이거는 한 선으로 부하를 받는 것보다 두 선으로 해서 부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픽 카드를 한번 탈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니까 또 여기도 보면 제가 메인보드 고정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메인보드 구멍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나사를 꽂아서 케이스와 결합을 시켜주는데 이게 구멍에 맞게끔 다 조립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를 빼보니까 없어요. 그래픽 카드가 다행히도 이거를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나사가 보이지 않은 거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고정핀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케이스와 안정적인 결합이 있고,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때 또 안정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에 보게 되면은 24핀짜리 뭉태기 선 있어요. 굵은 거 선이 좀 많아요. 이게 메인보드에 꽂아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전면부의 프론트 패널 같은 케이블들이 이제 메인보드에 꽂아지게 될 때 메인보드 뒷판에 납땜이 막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 이제
고정을 해주는 힌지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었습니다. 이게 충격에 의해서 도망간 건지 어떻게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잘 지지를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충격에 의해서 뭔가가 좀 색깔이 희하죠? 희죠, 약간. 그래서 저는 이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그 그래픽카드 슬롯도 조금 불량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메인보드 자체적인 불량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쿨러도 진짜 많이 급했나봐요. 딥쿨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700 뭐야 이거 뭐 해가지고 지금 D33 0인지 뭔지 이거를 모르고 쓰셨어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고객님께서는 이게 i7 9000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 6년 7년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동안에 모르시고 이렇게 쓰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딱 균일하게 딱 생산이 돼가지고 거꾸로 다나 제대로 다나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잖아요. 이게 메인 얘네들 딥쿨에서도 봤을 때도 뭔가 조금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딥쿨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로고를 박아놨는데 이게 뒤집어져도 달려져 있으니까 다행히도 크게 성능에 지장은 없지만 뭔가 조금 찜찜하다. 그리고 딥쿨을 만들어서 이 생산자라던가 아니면 관계자가 봤을 때는 좀 웃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뭐 이런 거였죠. 좀 많이 급했나 봅니다. 조립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래픽카드에 대한 슬롯 불량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한번 봤어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얘가 진짜 그래픽카드에 연결되는 그 보조 전원 케이블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도 이렇게 연결했는지 한번 봤는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전격 650W였고 마이크로닉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제품인데 안타깝게도 케이블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지가 못합니다. 용량만 컸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오셨으니까 일단은 컴퓨터에 대한 증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비품 스피커란 그 PC의 이상 부품을 알릴 때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비품의 패턴으로 이상 부품을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품을 달고 한번 해보니까 당연스럽게 메모리 쪽일 줄 알았는데 그래픽카드 쪽을 알리는 비품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없어서 저도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탈거를 한번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바꾸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아니었고 지금 이 사진으로서는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고객님과 다 얘기를 하면서 또 멀리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거는 되게 최소화를 했고 고객님께 보시는 앞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었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만 말씀해 드리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 불량이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뭐로 잡았냐? 이걸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추천해 주는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죠.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오늘 링크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셔가지고 한 만 얼마 할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내가 진짜 파워 서플라이 쪽에 문제인지 아닌지를 조금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걸로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PC 업체이기 때문에 교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차 테스트는 소위 말해서 다른 거를 꽂거나 다른 데다 꽂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꾸민거 PC에 테스트용 PC에다가 한번 3060을 꽂아보니까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 보조 전원 쪽에서 전압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들어오다가 팍 나가게 되는 경우도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제가 증상 파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꾸민거 PC에서 또 갖고 있는 테스트용 파워로 제가 제대로 물려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했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명확하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을 가리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비품 스피커를 달아놨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근접하게 가까이만 가죽죠. 그게 뭐야?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래픽 카드가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 꽂아지는 메인보드도 중요하겠지만 전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원 공급에 있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가까이 가게끔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참 쿨러도 보시면은 달아놨는데 메모리가 옆으로 약간 누워있죠. 간섭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약간 높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크게 찍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봤을 때도 참 조립을 참 시간에 쫓기면서 막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알바생이 얼마나 조바심에 조립을 했는지도 대충 그려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완전히 한번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고객님 앞에서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클린 테스트란 부품, 그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도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빼가지고 또 단독적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파워 서플라이의 보조 전원 쪽,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파워 서플라이까지도 완벽하게 탈거를 했고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부품 교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교체하는 것이 굉장한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저도 정말로 세심하고 정성스럽고 좀 더 면밀하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거를 또 고객님 앞에서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하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길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가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가평에서 또 한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격 700W짜리로 무상 예수 기간 6년짜리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보호회로 그냥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냥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PC에 대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또 마음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쓸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냥 파워 서플라이만 교체를 해서 출고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은 저한테 오실 이유가 없겠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씩 이렇게 세심하게 저는 정비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봐도 찜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서 꾸민걸 PC에서 소리를 받고 정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았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또 제가 보면 또 못 견뎌요. 제가 또.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다 이제 정비를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 탈거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CPU가 정품이 아니라는 소리죠. 소위 말해서 병행 수입이라든가 벌크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이렇게 탈거를 했고요. 써멀 그리스를 이제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새로 도포를 해드리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밴들밴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대하게 보게 되면은 미세하게 홈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방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홈 같은 부분을 이 써멀 그리스가 잘 메꿔주면서 밀착력이라던가 조금 잘 이렇게 맞닿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써멀 그리스에 도포하는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어서 뭐 성능 저하라던가 아니면 내구성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안정성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능 저하는 아시죠? CPU 온도가 너무나도 높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는 먼저 성능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내리려고 하는 기능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능 제한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 걸리게 되면은 진짜 잘 드는 게임도 갑자기 특정 시간 한 20분 정도 PC가 달궈졌다 그러면은 뚝뚝뚝뚝 끊기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CPU 온도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틱사 MX4 제품은 뭐 어디 가서도 나 써멀 그리스 발랐다 그러면 뭐 발랐는데 나 이거 발랐어 MX4인가 뭔가 오 좋은 거 발랐는데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러도 이름 잘 나오게끔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약간 올려놨어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 왜냐 메모리에 대한 간섭이 지금 더 중요했습니다. 메모리가 약간 삐딱하게 누워져 있다 이러면은 뭐 위험하죠. 안 좋죠. 자, 그래서 약간 올려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온도 테스트까지도 다 거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제대로 풍량이라던가 이런 걸 에어플로우를 정확하게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100%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메모리에 대한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올려놨었고 또 온도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모리 지금 간섭 없죠. 메모리 제대로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삐딱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 실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거 아이오 실드도 제가 HDMI도 이렇게 포트가 잘 드러나게끔 간섭이 없게끔 잘 정리를 해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요 나사들 다 제대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이제 케이블 있죠. 케이블도 제가 제대로 다 병렬로 해서 제대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도 한번 덮어놔요. 유리도 한번 제가 한번 닦아드리고 덮어놓고 이제 온도 테스트.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온도 테스트거든요. 왜냐? CPU의 쿨러 팬을 약간 위로 달았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100%에 대한 성능을 온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유리 케이스를 한번 덮어 놓은 거고요. 이게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크죠. 오픈 케이스냐 아니냐라는 상황인 거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덮고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맞춰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출고하냐? 또 아니죠. 출고되는 시점에서의 이 PC에 대한 안정성, 무결성을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보니까 1004라고 나와 있죠. 1004.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2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이 개발자라든가 메인보드 제작사에서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메인보드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나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안정성 있게 사용하시기 위하게끔 패치 파일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메인보드 제작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조사에 따라서도 늘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진짜 PC는 그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진짜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고 전자레인지가 고장난다. 그러면 절대로 자가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분들 있잖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분들 다 한 번씩은 계실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공부부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없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굳이 하지 않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괜히 무지개 다리 건너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여기 단품 중에선 제일 비싸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 카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에 부하를 줘가지고 얘에 대한 온도라든가 현재 상태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안정성이라든가 또 고객님께서는 이미 이제 수리하러 여기 오신 김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무결한지, 온도 체크라든가 이 성능에 맞게끔 점수가 나오는지까지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되는 전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은지,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막 찌르찌르찌르 하는 뭐 쥐새끼 우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거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래픽카드 불량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다가 그래픽카드까지 교체할 수도 있는 저는 분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례로도 여러 군데에서 또 가셨다가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그래픽카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약간 제가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CPU의 부하를 한번 100%를 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i7이네. i7 9700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3060 나오고, 메모리에 대한 용량은 제가 알기로는 16기가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부하 100%죠. 53도 아주 깔끔하죠. 비록 위로 약간 올려놨으나 영향은 없다, 이렇게 실사용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OCCT라던가 이런 것까지 제가 테스트를 다 하고, 지금 출고하는 이 시점에서 또 제가 손본 만큼 얘는 무결합니다 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멀리서 이렇게 2번이나 방문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또 예쁘게 잘 고쳐주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잘 찾아보게 되면 숨은 진주라고 하죠.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만큼 제가 또 정성스럽게 또 진단하고 또 정비까지도 잘 마쳤으니까 정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스탠다드한 문제로 찾아오셨지만 그 문제는 바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모두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